네, 주식 공방식입니다. 앞에 이어서 어제 9종목 소개 후 실시간 수익률 72% 돌파! 어젯밤 소개 후 2종목 상한가 적중! 어젯밤 넘버원 상승 적중!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전날 실시간 수익률 26% 돌파!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전부 상승! 넘버 7 폭등 적중! 한 종목만 하락! 어젯밤 9종목 소개 후 상한가 2종목 또 적중! 실시간 수익률 70% 돌파! 넘버원 어제 소개 종목 넘버원 또 상승 적중! 넘버 섹터 그룹 상승 적중! 실시간 녹화 동영상을 짧게 올렸고요. 중간에 좀 용량이 커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본 동영상 1부 보시고 2부 보시면은 차트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차트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제 선정한 종목 이온 컴포텍 일단 종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종가는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온 컴포텍 현재 29.71% 상한가 적중! 이온 컴포텍은 마이너스 3.58%까지 밀렸다가 29.71%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 대예언 차트 관점에서 대적중! 이거는 연상보다 더 좋은 겁니다. 다음 인디F 27.66% 이것도 상한가로 치겠습니다. 반올림에서 28%니까요. 인디F 상한가 적중! 지금 밀렸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 1등주, 1등 대장주, 부대장주 그런 관점에서의 HD 현대산업개발 6.33% 폭등 적중! 그 다음 GS건설 어제 넘버원 4% 폭등 적중! YM 이건 보합에서 0.32% 자리가 보합입니다. 지금 음봉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냥 보면서 차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켜봐야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종가 가격 한번 보죠. 글로벌 SM 1.40%에서 왔다 갔다 이 자리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시공테크도 왔다 갔다 똑같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코메론 1.28%에서 올랐다가 2.9% 이거는 뭐 좀 차트가 진행 방향을 봐야 알겠습니다. 썩 좋지는 않네요. 좌우지간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대우건설도 같은 섹터입니다만은 저 밑쪽에 있으니까 좀 밀립니다. 2% 상승했다가 3.76%까지 이렇게 해서 9종목 소개를 실시간으로 캡처를 했을 때입니다. 캡처를 이온 컴포텍 상한가 적중! 인디F 상한가 적중! GS건설 넘버원 상승 적중! HD 현대산업개발 그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9.71%, 27.66%, 6.33%, 4% 플러스해서 오늘 실시간 수익률 72.7% 돌파! 네, 9시, 8시 59분 실시간 녹화 동영상이 하나 짧은 게 녹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2시 36분입니다. 이온 컴포텍 상한가 적중 후에 밀렸고요. 인디F도 상한가 찍고 좀 많이 밀렸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도 올랐다 내리고 점차적으로 다 밀리고 있죠. 종가에서는 어떤 정도의 그 실시간 종가 수익이 나올지 그러나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 종가 시초가 분봉하면 150%, 200%, 1000% 대적중! 이게 차트 힘입니다. 특히나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는 미래 대예언 적중입니다. 그 다음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 그룹 내에서 그리고 미래 대예언 관점에서는 세 종목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인디F는 폭등했다 하더라도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안으면서 분봉을 봐야 되고 분봉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고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온 컴포텍이라든가 GS건설, HD현대개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차트 힘, 미래 대예언 관점에서 대적중입니다. 자, 글로벌 SM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종가에 어떻게 될 것인지 YM, 시공테크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실시간 종가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봐보시죠. 현재 실시간 수익률, 실시간 분봉 수익률은 72%
돌파! 이온 컴포텍 상한가 적중! 인디에프 상한가 적중! 이게 차트 힘입니다. 그럼 오늘만 실시간 수익률이 72% 돌파했느냐? 아니잖아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일요일 밤에 7종목인가 소개했죠. 소개하고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전부 다 상승. 넘버 6만, 넘버 하위 종목만 못 올랐나요? 내려오면서 종가 수익률 까먹었습니다만 넘버 7이 또 상승했죠. 그러니까 7개 종목이 6개 종목이 전부 상승했다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넘버 1 상승했죠. 일단은 후반부에 내려가더라도 넘버 1 상승했고 넘버 그룹도 상승했죠. 그리고 이온 컴포텍 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상한가를 찍었거든. 이게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인디에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차트 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차트 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제 밤에 숏에 9개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GS건설부터 어제 올린 거를 한번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세요. 자, 제가 리플레이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SM 두 번째, 세 번째 대우건설, 네 번째 현대산업개발, 다섯 번째 코메론, 여섯 번째 시공테크, YM, 이온컴포텍 상한가, 인디에프 상한가, 이온컴포텍 상한가, YM 매물 소화하는 과정, 시공테크 매물 소화하는 과정, 코메론은 뭐 좀 죽어두고요. 현대산업개발 폭등, 대우건설 올라갔다 내리고요. 콜로에스엠 매물 소화, GS건설 넘버원, 그룹 건설 그룹 상승, 세타 그룹 상승, 미래 대예언 관점에서 대적중 코스닥이 내리든 코스닥이 상승하든 관계없이 그 세타 그룹 내에서의 차트 힘 하락하더라도 상승, 폭등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폭등, 횡보하더라도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 종가, 시초가, 절대 승률, 7단계 매매법, 대적중! 이게 차트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 자, 이건 어제 동영상을 녹화를 못했는데, 이건 언제냐? 일요일 밤, 토요일 밤에 얘기하고, 어제 7종목에 대한 수익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종목을 소개하고, 이거는 종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만은, 실시간 수익률이 26%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만 단지 26%면은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종목이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전부 다 상승했다고요. 그리고 섹터 그룹이 보십시오. 차트가 없으니까, 좋은 차트가 없으니까 어거지로 그냥 전부 다 그냥 찾아서 끌고 온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말아 올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넘버 후반부에 있는 종목은 올렸다가 폭등했다가 윗골 잡고 내려왔고, 스타플렉스만 밀렸죠. 이게 뭐라고요? 차트입니다. 동영상 안 보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코른 큐시진 폭등 대적중! 상한가 메테오, 상한가 현재까지 어제 소개 두 종목 상한가 적중해가지고 총 610회 상한가 적중! 1일 최고 종가 수익률, 종가 160% 돌파.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루에 종가 수익률 160% 돌파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1년인가 2년 전에 코스피가 전부 하락했다가 돌아갈 때 다수의 종목들을 제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8%, 7%, 13% 막 폭등 난리 전부 전 종목이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수익률 다 돼버리니까 그때가 160% 돌파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지. 그 다음 요거는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이틀 전 밤 소개하고 26.74% 폭등 적중! 그러면 이틀간 26%에다가 72%, 그러면 96%인가요? 2일간 실시간 수익률 96% 돌파! 어젯밤 소개 두 종목 상한가 적중!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계좌를 오픈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저는 그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계좌나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인증 자체를 믿지도 않고, 그거에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의 차트에 대한 공부 관점, 멘트 하나하나, 그
스테이트멘트 하나를 들어보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 차트에 대한 이런 설명이라든가 이 화면이라든가 이런 편집 장치가 너무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로지 차트의 실력 하나로 그 전날 밤에 종목을 딱 캡처하거나 올려놓고 그 다음날 복귀를 했을 때 승률을 보는 거죠. 누구도 하지 않는, 잘못했다가는 저는 뭐 수익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 기부 목적에서 하는 그런 주식 공부방입니다만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달 그렇게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거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이 아니라 뭐 주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매일매일, 매주 한 달, 두 달, 석 달, 매일매일 실시간 수익률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트 힘입니다. 2일간 실시간 수익률 96%인가 2%인가요? 96% 돌파! 어젯밤 소개 종목 2종목 상한가 촉중! 어제 소개 7, 9종목 실시간 수익률 72% 돌파! 2일 전 소개 종목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전부 다 상승 촉중! 넘버 6만 쉬고 넘버 7 상승! 7개 종목 중에 6개 종목 상승 대촉중! 종가 수익률 26%에서 상세에서 12% 마무리! 오늘은 실시간 수익률 72%인데 종가 수익률이 얼마큼 상쇄될지 한번 봐보시죠. 이게 차트 힘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12시 45분인데요. 이온 컴포텍은 일단 또 장후반에 밀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마이너스 3%에서 상한가로 이제 말아 올렸네요.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인디에프는 상한가 찍고 내려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후반부에 좀 보합해서 밀리고 있네요.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종가 시초가 분봉을 대적중했습니다. 대적중을 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절대 승률 7단계 매매법.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목균형표든 대원칙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하면 됩니다. 되는데 주식은 자기 자신과의 뭐다? 싸움이고 무료함과 지루함과 인내, 기다림과 여유가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 제가 주식을 종가, 시초가, 지금 10주간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10주간 실시간 수익률이 2502%라고요. 이런 승률은 세계에도 없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날 장이 끝나거나 장 중반에 실시간으로 종목 중에서 그날 시총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시총 전부 코스닥,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1000개, 500개 전부 다 두들겨보고 그 중에서 추출한 종목 다시 분석해서 월봉, 연봉, 주봉, 일봉 전부 다 분석하고 일레트 파동, 매파동 어느 자리 MACD 종합적으로 캔들의 개수, 돌아가는 가격, 종이력, 횡이력 전부 다 분석해서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해서 날아가는 종목들, 폭등 윗골 도는 종목이 가능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한번 선정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선정을 하고 내일 바로 어떤 정도의 그 승률이 나오고 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10주간의 수익률이 2502%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몇 회입니까? 610회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610회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 하면 어제 제가 실시간 녹화를 했고 쇼트에 올려놨잖아요. 어제 소개 후에 두 종목 상한가 적중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는 미래 관점에서 대적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GS건설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YM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밀어 올리고 있긴 한데 좌우지간 차트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기다림과 여유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하기 전에 절대 신용, 미수,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종목을 여러분 알려드리더라도 절대 그런 걸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하라는 거는 반대합니다. 절대 모의 투자를 총 6회 이상 해서 6번 띄엄 건너뛰어서 맞추는 거 안 돼요. 무조건 6번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그리고 사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 뭐
재무적 분석, 내용적 분석 또는 기술적 분석, 뭐 때문에 샀는데 올랐다, 왜 올랐는지 분석을 해서 뭐 때문에 내렸다, 정확하게 매일매일 복귀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6번 연속 사면 무조건 올라요. 내가 사면 오르겠다 생각해. 제가 GS건설 뿐만 아니라 장후반에 내리다 하더라도 종가, 시초가, 분모매매 마지막 피날레를 올리는 그런 지점에서 종목도 선정하기 때문에 미리 올렸다가 9시 5분 10분에 올랐다 그대로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제 매매 알려드리는 게 그 관점이냐? 그건 아니고 저 관점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잖아요. 7단계 중에 또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 기업, 성장 가능성, 앞으로 5배, 10배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최종 목표죠. 근데 그런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어떻게 찾을 겁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가보고, 연설회도 가보고, 그 기업 내에서 밥도 먹고, 식당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기업 관계자도 만나보고, 사장도 만나보고, 회장도 만나보고, 그 직원들의, 생활, 어떻게, 직원들 그 분위기, 직장 분위기라든지, 종합적인 거를 보고, 기업가의 마인드, 그리고 다음에 영업이익률 보고, 그 기업 분석, 그 분야에 대해서 박사보다 더 돼야 됩니다. 최고의 수준의 클래스 올라와야 됩니다. 기업의 분석.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인 내부 자료까지 알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합법적이라면 지인이나 친구, 나 정말 좋아, 내 주식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최종 목표치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정말 차선으로 차트를 보는 거지. 차트 하나에 뭐가 있다? 차트 이꼴은 뭐다? 차트는 뭐다? 재무적 분석, 내용적 분석, 앞으로 6개월, 1년 선행한다.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지. 차트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차트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지. 왜? 차트 안에 뭐가 있다? 차트를 공부하면서 내용적 분석, 기술적 분석까지 다 해야 된다고. 기업 분석까지. 그게 맞아떨어질 때 차트가 양봉이 되고, 양봉이 중요하다는 게 양봉이 되고, 그 캔들의 모양, 거래량, 거래대금, 일목균형표의 변곡점, 그다음 엘리어터 파동의 외파동, 그 자리에 왔을 때 기업 분석이 전부 다 매치가 일치가 되면 승률이 낮다 높다 더 높지. 왜? 그 캔들 하나에 뭐다? 그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이 캔들이 솟은 다음에 기업 실적이 6개월, 3개월, 6개월 뒤에 발표할 때 실적이 대폭발했다는 거지. 벌써 바닥에서부터. 벌써 알고 산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저 사람들은 차트쟁이야. 그게 아니라 차트 이꼴은 뭐다? 내용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기업에 대한 실적과 성장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잘 모른다는 거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지. 아는 사람한테 자료를 주고 해서 그거 쌀 때 많이 사버려야 돼. 모르잖아요. 그때 뭐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그다음 월봉, 연봉, 주봉, 일봉. 항상 일봉에 매달리면 안 돼요. 분봉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부터 알아? 역산, 거꾸로 가라. 월봉, 연봉, 주봉, 일봉 오고, 일봉 자리에서 뭐다? 파동, 상승 파동, 첫 파동, 두 번째 파동, 상승 2파동 자리에 왔을 때, 그때 뭐다? 1분봉, 5분봉, 3분, 15분, 30분, 60분, 번갈아 가면서, 주봉, 번갈아 왔다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봐야 된다고. 특히 15분봉과 30분봉 중요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눌린 자리에서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때 눌린 자리에서 거래대금범, 거래량과 DMI, 특히나 VR 중요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보조지표와 주지표를 보면서 캔들의 개수와 종이역과 횡이역과 이동평균선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캔들의 고점과 저점 그거 하나만 있더라도 이 보조지표는 필요 없다면 안 되고, 없더라도 충분히 거래대금, 거래량, 캔들 모양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라든지 MACD라든지 VR이라든지 OBV라든지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종합적인 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스를 깔고 끌고 와서 캔들과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섹터와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 금리, 환율, 석유, 원유, 그 다음 미증시, 그런 종합적인 것, 선물지수, 그런 거를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캔들과 거래대금을 보고 그 섹터 그룹, 주도주, 대장주, 1등주, 그 섹터, 조선주, 방산주, 오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기업인가요? 그런 주, 섹터 그룹 내에서 강력한 1등주, 대장주를 따라잡는 겁니다. 그때 차트를 봐야 되겠지.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 그 다음에 동시효과, 시간의 단일가 매매, 쭉 이어지는 그 섹터 안에서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바닥에서 할 수 있는 1단계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잊지 마라. 뭐다?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 뭐예요?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가 절대적이라는 이 말이 아니라 가장 초보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일목균형표고, 일목균형표를 통해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일목균형표에서 차트가 변화의 조짐이나 변곡점이 보일 때 다른 지표도 다 보입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그게 뭔가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일목균형표 변곡점이든 뭔가 보여줄 때 다른 지표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제가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그분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장난. 어차피 여기에서 변화가 올 때는 다른 지점에서 다 캐치가 되거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개미들이 봤을 때 우와 뭔가 대단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거래량과 거래대금과 캔들에서 벌써 그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같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엘리어트 파동이라든가 일목균형 변곡점이라든가 캔들의 개수라든가 조잉력 횡령이라든가 그 볼륨 그 응축의 발산이라든지 그런 각도에 의해서 언제쯤 돌아갈 것인지 언제쯤 상승할 것인지 그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목균형표로만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에서 전부 다 잡아낼 수가 있거든. 아직 엘리어트 파동이든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의 이동평균선이든 그런 점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혹이 될 수 있지. 이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뭐다? 거래대금과 거래량과 캔들과 이동평균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초보자나 중급자 중에 요즘에 간혹 이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든 뭐 이런 데 보면 유튜브든 아니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 여러 투자를 통해 갖고 막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얻었고 했는데 그런 분들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보조지표라든가 주지표의 그 힘 없이 저처럼 일관성 있는 그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뭐다? 재료, 테마, 이슈, 거래대금, 시간의 단일가, 종가 매매, 그 다음 장중 시초가 매매 등등 그 베이스를 깐 다음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베이스 없이 감으로 두들겨 맞아서 올리니까 어떤 날에는 수익을 보고 어떤 날에는 손실을 대량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 보면 잘못 들어가면 뭐다?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깡통을 차거나 박살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고. 이럴 때는 주지표, 보도지표 공부를 하고 베이스를 완전히 깔아놓고 그 다음에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일목균형표라든가 전부적인 엘리어트 파동이 전부 다 그려져야 돼요. 그려진 가운데서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해야 승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절대 승률 말씀드렸죠. 언제 알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절대 제가 하는 종목들을 투자하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제가 90% 적중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부 다 내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마인드를 깔고 해야 돼요. 나는 손실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하고 마인드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승률이 너무 높다. 10주간의 수익률이 2500% 돌파했다 하더라도 내일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손절에 대한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갖고 들어가는 거하고 손절 횟수가 많은 걸 틀린 거예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죠.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인드를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용적 분석, 기업에 대한 분석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근데 그 기본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목의 옥석을 가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차트를 일단 따라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기업에 대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10배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묻어놓으면 되겠지. 묻어놓은 상태에서 그 주식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차트 공부 관점에서 그 주식 내에서 뼈를 바른 거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월봉, 연봉, 주봉, 일봉을 보면서 이 하락 추세네 하면 팔고, 오를 때 사고, 바닥에 샀은 유일한 확률 높은 절이 뭐야? 월봉, 연봉, 주봉, 역산으로 거꾸로 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바닥에 샀은 어떻게 일목균형표에서 언제 초보자 관점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목균형 변곡이 올 때는 다른 데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때, 터치라 그러는데 건드릴 때, 돌파할 때, 전환선, 기준선이 대각선 쪽으로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 호전이 발생했을 때, 선행 스팬 1, 전환선, 기준선의 평균값, 선행 스팬 1이 상승할 때, 그 자리에서 캔들이 어디서 된다고? 캔들이 전환선, 기준선 위로 올라섰을 때, 그 자리에서 승률이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 그 자리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내려간다면, 쌍바닥, 저점을 2개, 또는 3바닥, 3중바닥, 2중바닥, 외바닥, 흔들면 더 좋고요. 그때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 빠졌네.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이 다 녹화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그 전에 뭐다? 초록색, 녹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 자리에서 캔들이 터치가 되고, 검은색 라인을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하락이 완전히 끝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초록색, 녹색, 빨간색 라인에 캔들이 데이고,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 또는 스토캐스틱, 다른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주가는 주가는 하락하는데, RSI, 스토캐스틱에 있는 보조지표는 상승 방향으로 튼다. 그 자리에서 캔들 모양이 뭐다? 말씀드렸죠? 그 캔들의 모양이 여러 개, 바닥을 알려주는 캔들 모양이 나오는데, 그 캔들이 어디 걸린다? 이탈을 하고, 검은색 라인을 삐져나가면서 이탈을 하고, 초록색, 녹색 라인에 딱 걸쳤다가,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어떻게 한다? 주가는 하락하는데, 보조지표는 상승해.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한다?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고, 주가가 터닝해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때. 아시겠죠? 보통은 선행 스팬원이 떨어진다. 선행 스팬원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막 상승해. 그 자리에서 선행 스팬원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캔들이 어디로 간다? 구름 위를 터치하고, 아래쪽 구름 하단을 터치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쪽에서 매물을 소화하다가, 구름을 어떻게 한다? 돌파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3%, 2% 오르다가, 아니면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경우는 15%, 12%. 오르면서 내려가요. 내려간다. 어디쯤? 빨간색 중심선, 또는 전환선, 기준선, 보통 10일 이동 평균선, 5일 이동 평균선, 3일, 5일, 10일, 20일, 40일, 50일, 60일 쭉 이어지죠. 그 자리에서 빨간색 중심선, 기준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하면서 종이의 횡령을 말아올리면서 돌파할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뭘 본다? 3분봉, 5분봉, 10분, 15분, 30분을 보고 전체적인 건 맥을 잡고 간다. 그 자리에서 뭘 봐야 된다? ADX를 봐야 된다. ADX 좀 늦습니다만 좀 확실해질 때는 돌아가거든. ADX 보면서 ADX와 BWI도 봐야 되고 BII도 보면서 종합적인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가장 그 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름을 돌파하면 내려가는데 언제 구름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하고 내려가는데 전저점을 이탈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오른쪽 바닥이 더 낮아지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내려오다가 구름을 지지하거나 구름 하단을 이탈하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가거나 전저점을 깼다 갈 수도 있습니다. 깼다가. 그러나
거를 보고 엘리어트 파동을 그려보고 거기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구름을 돌파하고 내려갔다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고 분봉을 보고 눌림목을 잡아내가지고 터닝할 때 새로운 파동이 시작됩니다. 돌파할 때 돌파, 지지, 저항. 돌파하면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라인이 되고 지지라인을 돌파하면 아시겠죠? 저항선을 돌파하면 뭐가 됩니까?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라인에 튕겼다가 다시 지지라인을 돌파할 때 그 자리가 매개 자리라.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구름을 돌파하다. 그 위에는 뭡니까? 이제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린 단계가 몇 단계예요? 마지막 7단계죠. 뭡니까? 전환선, 기준선, 선행선, 전부 다 양 날개를 다 달았죠. 날아갈 때. 그 자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스파트 올리는 지점. 새로운 파동의 연장이 될 것인지 25% 폭등했다가 쭉 장대 연봉 하락 장악형으로 쭉 내려올 건지 그런 관점에서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 윗골 도전 놈은 샀다가 언제? 9시 3분, 5분, 10분 그 자리에서 스탑로스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 스탑로스 걸어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고점을 열어놓고 차트 변형이 없으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 15분까지 번갈아 가면서까지 1분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도 봐야 되고 거래대금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차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살 수 있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대원칙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제 소개 후 어제 7종목 소개 후 실시간 수익률 72% 돌파 어젯밤 소개 후 2종목 상한가 적중 총 상한가 610배 적중 10주간 수익률 실시간 수익률 2502% 돌파 1일 최고 상한가 7종목 적중 2일 전 실시간 수익률도 26% 돌파 2일 전 전날 밤 소개 후 7종목 소개 후 6종목 상승 넘버 1부터 넘버 5 전부 상승 이게 차트 힘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십시오. 차트 동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소리는 듣지 않더라도 그림이라도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차트 힘입니다. 결론은 신용, 미수,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나 뭐다? 기다림과 여유와 지루함. 지루합니다. 지루함.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은 끊임없이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찾아야 돼요. 그게 엄청 힘듭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 분석이 필요한데 기업을 사줄 수가 없다. 누가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거를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미가 할 수 있는 거는 차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아니라 이런 동영상에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야 될 게 감으로 막 던지는 지금 감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으로 그냥 뭐 감으로 따라가는 거 데이터 없이 항상 그래서 뭐다? 주지표와 보조지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당일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슈가 된다 섹터가 된다 그 관심주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도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가 매매 그 다음 장중 매매 그리고 항상 그거 말씀드렸죠. 언제 한다? 주식은 9시 시작 9시 5분 9시 10분 안에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때 뭐가 나온다? 항상 제가 주장했죠. 누구도 얘기 없었죠. 그때 뭐가 나온다? 파동의 가장 강력한 파동 상승 2파동 또는 상승 1파동 그다음 상승 마지막 3파동 엘리어트 파동 가장 강력한 파동이 언제 나온다? 9시 1분 9시 5분 그 사이에 근데 올라갔다가 늦게 잡으면 어떻게 내려가 버리냐. 조정 하락 조정 5번 파동에 마지막 조정이면 내려가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치 작전 관심 종목 설정에 딱 올랐을 때 주가가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일목근육표 자리에서 어느 자리인지 딱 보고 딱 올랐을 때 그때 해야 30초 1분 2분 3분 안에 폭등해서 쭉 내려가 본다고. 그게 뭡니까? 파동의 1분봉에서의 파동 3분봉 5분 파동에서의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늦어버리면 어떻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자리 조정 또는 하락파에서 ABC 하락파에서 작업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알아? 9시, 9시 5분, 10분. 그럼 장 맞출 때 3시, 3시 20분. 그 자리. 승률은 요 자리. 종가 매매는 마지막 장중에는 왔다 갔다 하고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만 가고 수익률이 안 나와. 승률 높은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파동 몇 파동? 2파동, 상승 2파동 또는 상승 3파동은 좀 위험 리스크가 남아있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는 올라갔다가 내려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럼 고수 영역이나 중수 영역이고 초보자들은 2번, 두 번째 파동에 다 자야 되죠.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 자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다? 처음에 9시 1분에서 3분, 2분, 3분, 5분 그 지나가 버리면 하락파 밑에 내려가 꼬리 굽는 시기 나와. 그렇기 때문에 9시 1분, 2분, 3분, 5분, 10분 그게 끝났다고 봐야 돼. 늦으면 30분 정말 늦으면 10시인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자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폭등을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몰린다는 거는 그 파동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시 2시 반, 3시, 3시 20분 동시효과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 그런 그 다음에 장전, 장후 이렇게 도는 거죠. 사이클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9시 1분, 2분, 3분, 4분 요 자리 그 다음 뒤에 저 뒤에 3시, 3시 20분 또는 2시 50분 요 자리 늦으면 2시 30분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승률이 높다 낮다 높아지는 거지. 빨리 쳐야 돼. 빨리. 단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단타는 종가 시초가 분모 매매는 틀리고 제가 매매를 했다면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오르면 팔고 차트 변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져가는 끝까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주식 공부하시기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이수순 승률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이틀간의 실시간 수익률이 96%다. 돌파하다. 그리고 상한가 두 종목을 맞췄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종목을 다 공개하고 승률을 보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더 했죠. 수익률은 26%밖에 안 되지만 7개 종목 선정했는데 6개가 다 올랐어. 그리고 종목이 보면 개별 세트가 아니거든. 정말 없어서 차트만 갖고 와서 끌고 모은 거예요. 오늘은 상한가 두 종목 접종했습니다. 이게 차트 힘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